여러분 어제 반도체 폭락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이 빠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한쪽에 너무 몰렸다가 한꺼번에 흔들린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어제 계좌 보면서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주가가 아닙니다. 내가 산 이유가 깨졌는가? 이겁니다. 어제 시장은 기업 실적이 갑자기 무너져서 빠진 게 아닙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고 연기금은 다른 대형주까지 팔았습니다. 기관도 시장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수급이 한꺼번에 꼬인 겁니다. 이런 장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를 때는 반도체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네 종목까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흔들립니다. 미국도 반도체는 약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장비주까지 전부 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빠진 돈이 다른 섹터로 이동했습니다. 방어주, 소비주, 바이오 쪽으로 돈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받아줄 돈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EMSCI 불발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환시장, 거래제도, 시장 투명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시장이 더 커지려면 아직 고쳐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제 악재는 많았습니다. 금리 부담, 세금 논란, EMSCI 불발, 외국인 매도, 연기금 리밸런싱, 마이크론 실적 부담, 레버리지, ETF까지. 그런데 다 지우고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수급, 소리는 컸지만 반도체의 큰 그림이 깨진 건 아닙니다. HBM, 메모리 반도체, 고성능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마이크론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디램 가격이 더 갈 수 있는지, HBM 수요가 강한지, 공급이 아직 부족한지 이걸 봐야 합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가격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디램 가격이 고점이라고 받아들이면 단기 변동성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가. 둘째, 연기금 매도가 끝나는가. 셋째, 마이크론 이후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나는가. 이 세 가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공포에 던지는 것, 그리고 바닥이라고 믿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이미 들고 있다면 하루 폭락만 보고 무조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몰빵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은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나눠서 버티는 장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보고 반등이 나오면 수익도 나눠서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반도체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한쪽으로 몰렸고 그 돈이 흔들리면서 시장이 무너져 보인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돈의 방향입니다. 내가 산 이유가 깨졌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길게 쓰지 마시고 메시지로 종목명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흐름에서 버텨야 할 자리인지 조심해야 할 자리인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